제22대 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네, 4월 10일이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원주시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정현의 행복한 매거진을 듣고 계시는 원주 시민 여러분, 송기현입니다. 저는 원주의 더 확실한 발전, 원주 시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원주시 을 선거구에 입후보한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3선을 도전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일찍이 공천을 확정을 네. 지으면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들을 좀 보냈는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시민을 직접 뵙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보통 10시 반 정도까지 원주 시내 각 골목뿐 아니라 뭐 운동장 또 여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시민들 직접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부터 원주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8년 동안 네. 원주에서 국회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민들 곁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쌓았는데요. 근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 또 제가 우리 당의 원내 수석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다 보니까 시민들과 좀 떨어져 있던 기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을 직접 뵙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나서 원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이제 되는 것이 목표이고 지금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발벗고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송기현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프로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기현,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을 거쳐서 변호사 활동까지 하면서 법조계에서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올린 그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12년 호기롭게 출마했으나 낙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송기현 후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다시 출마했고요. 이번에 당당히 당선증을 받아냅니다. 당시 강원도에서 당선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그 다음 21대 총선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냈는데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까지 해내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혀왔습니다. 때로는 동네 국회의원으로, 때로는 국회 법률 전문가로 제22대까지 3선에 도전하는 송기현 후보. 과연 22대 총선에서도 원주시 을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프로필을 쫙 나열해봤거든요. 자세히 잘 조사를 하셨습니다.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각 정당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직접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참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국회의원 재선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책위 수석 부의장하고 운영 원내 수석입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경험을 쌓았고요. 그 과정에서 원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을 21대 총선을 하면서 좀 맡아왔고 21대 국회를 하면서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2012년에 처음 이제 출마를 도전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낙선이 되셨는데 그때의 어떤 나의 부족함을 그 다음 출마 때는 좀 채웠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법조인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다 보니까 네. 시민들 옆에서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참 떨어졌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그 점을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바꿔나갔고 그래서 2016년도에 19대 총선에서는 네네. 그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에서는 그 점이 시민 여러분께 많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네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제가 한 것보다는 우리 예. 시민들께서 붙여주신 거라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저만 근데 전문 특허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 보니까 제가 이 단어 쓰는데 예.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또 이거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합니까? 후배 국회의원들이.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거 저 특허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상표 등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뭐 선출직이 항상 그 동네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더 후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잘 눈을 감아줬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가 최초다. 동네 네. 국회의원. 예. 자,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정말 시민들과 뭐 공감을 하고 소통을 네. 하고 이렇게 해 오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가장 큰 성과, 네.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3가지 정도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첫째는 그 원주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인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산업을 고도화하는 네. 그런 기반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예. 그래서 지지난해죠. 진짜는 반도체 교육원도 유출했었습니다. 근데 혁신도시가 저희 원주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인데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여러 기관도 유치했습니다. 보훈요양원 같이 유치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가 종합체육시설도 유출했었고 광국도서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 해서 많은 시설을 유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회를 가진 전문이라고 해서 법률에서도 제가 그 성폭력이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그것은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군사법법 개정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채를 떠안는 미성년자가 있을 때 그 미성년자가 사회생활 출발할 때부터 빚수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도 제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원주시의 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예, 많은 공을 들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이제 군사법 개정 이런 부분들. 그러기도 하고 작년에는 특히 이제 그게 있었죠. 이제 수도권 전철 복선 전철 오랫동안 이제 단선으로 계획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난해 그것이 이제 복선 확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혁신도시와 당구동 쪽 치악산 쪽에 고속도로 접근성에 취약하다고 해서 관설 IC를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는 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면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소위 강원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더아트 강원 콤플렉스 지난해 예산 때 했었고요. 또 그 전에 보면 20대에서는 그 옛날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하는 그 작업도 저희가 20대에서 해서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도 여건을 많이 제가 보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발전과 문화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상대를 좀 만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특별한 건 없죠. 왜냐하면 저는 특히 이제 초선이 아니 도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재선을 하고 3선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한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으로 선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에 누가 오시든 오. 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바로 거기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한 것을 보시고 네네. 아, 잘했다. 한 번 더 맡겨서 좀 더 큰 일을 한번 맡겨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한테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아, 8년 동안 별 못했네. 예. 뭐 또 큰일 날 것 같지도 않네. 그러면 물론 당연히 또 후보가 누구시든 상대 후보한테 표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 8년 동안 제가 한 일을 시민들께 좀 잘 평가를 받고 또 제가 3선을 해서 네네. 이제 원내대표도 하고 3선으로서 그래서 원제 정책 힘을 키워서 원제 확실히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그런 생각을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시면 예. 또 저한테 응원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평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는 주인이 없다.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도전한 사람이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네. 나와의 경쟁 상대는 아니다. 그렇죠. 나는 나와의 싸움을 할 것이다. 특히 예. 이제 기존 현역위원의 경우는 기존의 의정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네. 두 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도전하는 분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또 청취자분들, 예, 원주 권역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공약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세웠던 주요 공약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첨단산업 교육 특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과 또 새로운 모빌리티라고 해서 드론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좀 탑재가 돼서 그 IT나 AI 등등이 빅데이터 이런 것이 같이 결합돼서 고도화해야 되는데 네. 고도화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원주에서 키워내는 그런 것을 고등학교, 대학, 또 대학원까지, 연구까지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네. 첨단산업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원주가 첨단산업도 발달시키고 한편으로는 교육도 든든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 교육특구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학을 가시는 분이 연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원주 역세권하고 흥업에 있는 세 개 대학을 연결해서 네네. 창업 밸리를 그 지역에 만들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분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으로써 대학도 발전시키고 예. 지역도 발전시키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대출의 경우 너무 단기로 만기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네. 10년이나 10여 년 정도 연장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여러 부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런 거에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첨단 산업을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특구를 네. 얘기를 하셨고, 창업 관련된 다양한 지원들과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네. 방안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송기현 후보가 가진 나만의 가장 큰 강점, 나의 네.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민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교감이 크다는 것이 매력이 할 수 있고요. 네네.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정치인으로서는 그동안 제가 8년 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한두 해에 쌓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시민들 덕분에 같이 하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사실 뭐 제가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시민들께서 밀어주시고 당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다행히 주요 보직을 많이 거쳤고 그 과정에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의원들의 신망을 제가 얻었습니다. 네네. 그 점은 저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정치적인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힘들이 네. 또 우리 시민분들께 크게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유권자들, 원주 시민들께 좀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네. 예.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원주에 태어났고 또 활동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원주 살면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주도 그렇게 100년을 이 지역에서 뿌리 잡고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100년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원주가 최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인구가 늘었는데 지난 1월, 2월에는 원주 인구가 줄었습니다. 예. 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절박하게 생각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정치적 능력이 있는, 정치적 힘이 있는 국회의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첨단산업 복합도시를 빼앗긴 기억이 있습니다, 원주는. 그 첨단산업 복합도시를 빼앗긴 기억은 우리 원주 시민에게 정치적 힘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적 힘을 키우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주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원주의 힘을 키워서 원주가 더 확실한 발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그 마지막 말씀 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원주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원주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실 계획이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원주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어머니 같은 것이죠, 원주는. 원주는 어머니다. 뭐 어머니가 어떤 분은 이제 성격이 좀 활발한 분도 계시고 네. 포근한 분도 계시고 그랬죠. 다 네. 어머니라서 좋고 그런 면에서 원주는 그 어머니 그 자체가 같이 생각이 된다 생각이 돼서 예.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어느 도시보다도 다 순박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하신 분들이 네. 원주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그 고향에서 언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다 함께 원주 시민으로서 인정해가는 포용력이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인 도시가 또 원주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원주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무한히 많은 도시가 바로 원주입니다. 원주 시민들과 함께 이런 원주의 힘을 좀 잘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주시를 어머님처럼 생각을 네. 하고 계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들의 신청곡을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끝에 한 곡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주 시민분들과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면 참 좋겠다. 좀 어떤 곡이 있을지 이유와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떠오르는데요. 아. 예.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골목을 다녀보면 네네. 9시만 돼도 벌써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선거할 때는 네. 11시, 12시까지 다녀도 식당에 손님들이 많으셔서 그때까지 제가 선거만 다녔는데 이제는 10시가 되면 거의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사람 만나뵙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은 이 어려운 경제를 다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송기현과 함께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경기를 한번 이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위로를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이 곡도 평소에 좀 좋아하셨습니까? 잘 부르죠. 그렇군요. 자, 언젠가는 우리 송기현 후보가 불러주시는 노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저희가 틀어드리면서 마무리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원주시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